네, 이전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첫 순서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요 뉴스 의미와 배경 설명해드립니다. 이동호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을 했죠. 그렇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 받는 게 이제 최초의 일인데 이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반경에 수원지검 성남지청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은 답정 기소다라면서 이미 수년간 수사에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낼 없는 사건을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강력하게 항변을 했는데요. 한 10분 이상 꽤 긴 시간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 대표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뉴스인 해주세요. 예, 아시다시피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 대표는 이제 성남지청 청사까지 이제 걸어본 다음에 미리 주전 A4 용지 8장 분량의 원고를 꺼내서 약 한 10분간 읽었어요. 네. 이 대표는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하는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저와 성남시 공직자의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건 용납할 수 없다 하면서 소환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다. 하지만 당당히 맞설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수년간 그 수사에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꺼내서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구태타다.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강변하게 됐습니다. 또 이 대표는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취재진이 질문하자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답정 기소를 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또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를 맞춰가고 있는데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 동행했던 민주당 의원 50여 명과 함께 인사를 한 뒤에 악수를 하고 이제 감사합니다 말하고는 검찰청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네. 오늘 성남지청 주변에는 지지자들 많이 왔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외치는 시위대도 있었습니다. 네. 또 오늘 이 대표 출석에 민주당 지도부도 대거 동행을 했죠. 그렇습니다. 50여 명의 민주당 인사들이 현장에 왔는데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 비롯해서 정청래, 서영교, 고민정, 장경태 최고위원 또 조정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도 총출동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인적으로 저지른 문제와 관계된 건데 왜 민주당이 총출동해서 막고 위세를 부리는지 잘 모르겠다. 이건 법의 문제고 팩트의 문제지 다수가 위세를 부려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같은 당의 민주당 조홍천 의원도 당 지도부가 동행하는 건 방탄 프레임을 더 공고히 해주는 거다라면서 좀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검찰 출석에 이렇게 당 지도부가 동행하는 모습이 자칫 개인의 리스크가 아닌 당의 리스크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이렇게 적극 나서서 이 대표를 옹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169명이나 되는 그 거대 야당의 당 대표를 소환 조사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치 탄압이자 보복 수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조사하는 것이 이 성남 FC 같은 수사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무혐의했던 사건을 다시 되돌려 가지고 지금 이제 야당 대표까지 이제 소환 조사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수사가 좀 이 야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표적 수사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이 대표가 출석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 의장 그리고 다른 최고위원들까지 지도부를 비롯해서 한 50여 명이 넘는 의원이 함께 했어요. 네. 헌정사상 유례없는 검찰의 제1야당 대표 소환조사에 대해서 정치 탄압입을 부각하면서
단일 대우로 맞서야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요. 이모경 대변인 같은 경우 현장에서 눈물을 보이게 됐어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제1야당의 현직 대표를 검찰로 소환한 정권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이라면서 겉으로는 법치 운운하지만 그 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 통치와 다름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친문계인 정태 의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혼자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 야권을 괴멸하려는 정치 탄압에 똘똘 뭉쳐서 맞서 싸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친명계뿐만 아니라 친문계도 이런 어떤 그 당이 그 거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이런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김성환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도 성남 FC 건은 경찰이 조사한 끝에 무혐의로 최종 결론 난 것인데 윤석열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했다면서 혹자는 윤석열 정부가 전두환의 잔인함과 이명박의 사악함과 박근혜의 무능함을 모두 갖춘 정부라고 한다. 이렇게 나를 세우기도 했어요. 친명계 초선인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안은 시장이 일을 잘해서 시민이 이익을 본 공익적 사안인데 뇌물죄로 규율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반대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라든지 조홍천 의원, 박영선 전 장관 등 같은 경우는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문희상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지도부 총 직결에 대해서 우르르 몰려가서 시위하는 식으로 하는 스타일은 정치를 너무 오버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방탄 프레임을 더 공고해 주는 것이라면서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아니라는 알리바이를 대기 점점 힘들어진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앵커께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오늘 현장에는 민주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와 또 보수단체 사람들이 이제 몰려서 일대 혼란이 좀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 옹호하는 지지자들은 절대 지켜 이재명, 진짜 대통령 이재명 등의 구호를 연호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 반대편에서는 이제 보수단체 맞불 시위, 맞불 집회가 열렸는데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진영이 이제 양측으로 정말 팽팽하게 갈리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참으로 착잡하고 참담한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이제 갈라져 있는지 그런 모습을 아주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네. 광경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비리 혐의를 받는 이제 야당 대표에 대한 이제 검찰 소환 조사가 있다 보니까 야당 지지자들과 그리고 보수 단체가 이제 격렬하게 맞붙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에 출석한 오늘 그 수원지검 성남시장 앞에는 이 지사를 지지하는 단체 그리고 반대 단체 위원들의 이제 대규모 맞불 집회가 열렸어요. 이 대표 지지 단체는 한 1,500명 정도 모였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반대 단체는 한 800명 정도가 이제 직결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성남지청의 정문 좌우측에 자리 잡아서 이재명 무죄를 소리쳤고 보수단체는 12차 도로를 사이에 둔 맞은편 인도에 모여서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제 10시 20분쯤 성남지청 정문 앞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파란 풍선을 흔들면서 지켜줄게 이재명, 사랑해요 이재명을 연신 외쳤고요. 한편에서는 이재명이 피의자면 우리도 피의자다. 검찰은 우리 모두를 소환 조사하라 이런 대형 현수막도 펼쳐들었습니다. 반대로 이 대표 반대 단체들은 대장동 수계 이재명 체포하라는 현수막을 내건 뒤에 이재명을 구속 수사하라고 외치면서 맞불 집회를 벌였습니다. 현재까지 양측 간의 물리적 충돌은 이제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경찰은 질서 유지와 안전 관리를 위해서 한 900여 명을 검찰청사 주변에 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오늘 검찰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의 장남도 지금 문제인데요. 장남의 불법 성매매 의혹이 있었는데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재수사 지시를 내렸죠. 네, 경찰이 불송치 처리한 바 있는데요. 검찰이 이 불송치 처리됐던 이재명 대표 장남의 불법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 재수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 내려진 이후에 2달 만이고요. 검찰은 이미 송치돼 있는 삼습 도박, 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서 일부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불법 성매매, 상습 도박 혐의를 묶어서 일괄 기소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족들에게로까지 이제 번지는 그런 모양새네요.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받아들인 동호군에 대해서도
어쨌든 검찰이 보안 수사를 이제 경찰에 지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또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김혜경 대표의 사실상 비서 역할을 했던 그 배모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재명 대표의 그 가족과 관련한 수사도 확대되는 이제 그런 양상인데요. 어쨌든 그 대표 장남심 그 동호 씨 이거 불법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 이제 최근 재수사에 돌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는 이제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른 것인데요. 경찰은 또 당시 그 송치한 상습 도박하고 뭐 음란 문헌 전시 등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에 따라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 및 송치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 요구가 온 것은 맞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동호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3년여간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포커 등 불법 도박을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글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불법 성매매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호 씨 관련 의혹은 2021년에 언론 보도로 이제 처음 불거졌고요. 가로세로 연구소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바 있습니다. 네. 경찰은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상습 도박 등 혐의에는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불법 성매매 혐의는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좀 더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밤늦게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10분 정도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나올 때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지켜봐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으로 가보죠. 전당대회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의 거취가 상당한 관심거리인데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사퇴 의사를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저출산 대책을 놓고 대통령실과 좀 공개적으로 의견 충돌이 있었죠. 오늘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통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렸으므로 사의를 표명한다 이렇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의 표명이 곧바로 당권 도전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당권 도전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많은 해석들에서는 이 사의 표명이 결국 당대표 출마 초읽기에 들어간 거다라고도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저도 당대표 선언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 가능성이 더 높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 출마 여부는 조금 더 고민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어요. 네. 나 전 의원 주변에서 이제 당초 설 연휴를 전후해서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한 입장을 이제 밝힐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이제 대통령실과의 갈등 그리고 이제 친윤 그룹의 불출마 압박이 뭐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지금 조여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당권 도전 시기를 앞당길 수밖에 없다. 이런 관측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 전 의원은 이제 오늘도 공개 일정 없이 자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현직 의원이라든지 이제 당원들과 물밑에서 교감하면서 이제 당권 도전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해서 이제 숙고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문제가 됐던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이미 표명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마당에 더 이상 뭐 전당대회 출마 그 결심을 더 이상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당대회 그 출마를 포기한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뭐 생각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거든요. 아무리 뭐 친윤계의 압박이나 대통령실의 어떤 그 무언의 압박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뭐 정치인은 뭐 그 정도의 압박은 견뎌내고 이겨내야만 이제 큰 정치인으로 이제 한 단계 상승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나경원 그 전 의원이 이제 사실은 그 상당히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렇게 자라오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본인이 좀 심약하다 이런 이미지를 지금까지 이제 가져왔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 어떤 결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온실 속의 화초라는 이미지를 벗고 보수의 여전사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은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아마 주변 인사들 대부분은
나경원 전 의원이 이미 그 출마 결심은 상당 부분 굳힌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뭐 임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물밑 교감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오전에도 나경원 부위원장이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어요. 어떤 이야기들을 좀 했을까요? 뭐 아시다시피 그 대표적 윤핵관인 이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나경원 전 의원에게 그냥 그 이번 전당대회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로 말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친윤계 쪽에서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지금 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출마를 할 경우에는 친윤계 표심이 이제 상당 부분 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이제 전당대회 나온다면 어부지를 얻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제 상당히 강하게 이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나경원 전 의원은 내가 현재 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런 그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오늘 어쨌든 어떤 결론을 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평행선을 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는 것이죠. 두 사람은 오늘 이제 서울 한 호텔에서 이제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요. 1시간 정도 배석자 없이 대화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돼요. 나 전 의원은 이제 회동 후에 호텔 정문에서 이제 취재진과 만나서 당대표 출마 여부 등 거치에 관한 질문에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 이런 답변으로 이제 일관을 했고요. 이어서 이제 나 전 의원과 이제 5분여 시차를 두고 이제 모습을 보인 이철규 의원은 우연히 만난 것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는 없었다 이렇게 말을 아꼈어요. 이 의원은 이제 나 전 의원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라고 이제 답변을 피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제 사이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동료 의원이셨고 하니까 이럴 때 대화도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이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전에도 한 번 더 만났다 그래요. 이철규 의원하고 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두 번째 만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윤핵관의 핵심인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뭐 대통령실의 의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해 보겠다는 게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이제 생각일 테고 또 이철규 의원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당대회 출마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이제 계속 이제 설득하기 위한 그런 자리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철규 의원이 나경원 부위원장에게 윤심을 전달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나경원 전 의원 부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들은 바 없다라는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전했는데 김 실장도 사의 표명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들은 바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의를 반려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요. 사의를 반려할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해촉도 검토한다고 했었는데. 원래는 그랬었는데 이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해촉은 서로 간에 대단히 정치적으로 아주 리스크가 큽니다. 대통령실도 지나치게 전당대회에 관여한다는 이미지를 고착화시킬 수 있고 네.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도 이제 그 경우는 아주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은 아마 서로 간에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의를 반려하거나 당분간 보류하거나 뭐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드렸으므로 사의를 표명합니다라고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들은 바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부 혼선이 빚어지긴 했지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의를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려한다든지 당분간 보류한다든지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억측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상당히 이것 역시 리스크가 큰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에게 진퇴양난에 빠지게끔 하기 위한 그 일종의 꼼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해프닝이 벌어지고 갈등이 벌어진 상황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겠다는 거죠.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이걸 보류하거나 반려한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뜩이나 그 대통령실이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억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꼼수까지 쓸 경우에는
여론의 역풍을 아주 크게 맞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것도 뭐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기조에 반하는 정책을 이제 바로잡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아무래도 이제 당과 엇박자를 냈던 이준석 시즌 2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불안감도 이제 감추지를 못하면서 여론의 향배에 상당히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이 부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이걸 또 대통령실에서 받아줄 건가 안 받아줄 건가 이것도 또 관심 사항이 됐네요. 이준석 전 대표가 나경원 전 의원의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핵관들을 겨냥한 듯한 글을 올렸는데요. 골대를 들어 옮기는 것으로 안 되니 이젠 자기 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골대 비유 굉장히 유명한 사설을 이제 인용해서 사용을 한 건데 네. 그 유승민 전 의원이 공유했던 보수 언론사의 사설 골대 옮겨 골 넣으면 정정당당한가 이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차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나경원 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 날을 세웠던 그런 사이였는데 이번에는 같은 편에 서게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 입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이준석 대표가 대표적으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비아냥되는 듯한 이제 그런 말을 아주 상당히 좀 잘하는 편인데 네. 이번 경우도 상당히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촌철살인의 비유를 했다고는 평가할 만해요. 근데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곤란한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대통령실이나 이제 그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준석 그 대표 때 엄청나게 그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으면서 많이 마음고생을 했던 그런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그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 오히려 나경원 전 의원을 응원하는 모양새는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몰리는 것이죠. 반갑지 그래서 않은 응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을 응원하면서 오히려 점점 이제 곤경으로 몰아넣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되고 있는 네.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친윤 스탠스를 잡기는 쉽지 않고 비윤 스탠스 정도를 이제 잡아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반윤 인사들 그러니까 이준석,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본인을 응원하는 이런 모양새는 대단히 참 이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뭐 그런 현실, 우픈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당에 대한 애정은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해온 여러 가지 행태를 봤을 때는 국민의힘 그 당원들이나 이 당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실망을 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향후 언행에 있어서 조금 더 좀 신중했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 나경원 고령화 사회 대책위원장, 부위원장이죠. 부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인앤아웃 주요 뉴스 정리해봤는데요. 끝나기 전에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17일까지인데요. 김영민 아나운서가 간단하게 안내해 주시죠. 네,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이제 받아주시면 되는데 보통 02로 시작하는 전화 잘 안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런데 17일까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네. 일단 받아주신 다음에 이제 청취율 조사 전화다 하면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커피 쿠폰 준비했기 때문에 네. 이 기간 동안 샵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데요. 응원 문자나 청취 인증 문자 많이 네.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드립니다. 예, 샵 0945번입니다. 많이 보내주셔서 응원 메시지나 청취 인증샷 보내주시면은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뉴스 인앤아웃 김영민 아나운서 이동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